자,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제 도형 치환 능력 검사까지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7장 마지막 장이 되겠네요. 판단 분석 능력 검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단 분석 능력 검사는요, 크게 나누면 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게, 하나는 이제 논리학적인 내용들, 그래서 명제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오류라는 부분, 이 두 가지가 약간 이제 논리학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제라는 거는 뭐 어떤 조건 명제를 위시로 한 여러 가지 명제에 관한 내용들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추론, 해서 연역 추론, 귀납 추론, 유비 추론 이런 것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류라고 하면, 오류도 크게는 이제 형식적인 논리하고 비형식적인 오류가 있거든요. 형식적인 오류, 비형식적인 오류. 그래서 형식적인 오류라고 하면 어떤 그 논리적인, 어떻게 보면 형식 논리학적인 어떤 오류가 일어나는 거고, 비형식적인 오류라고 하면 그 논리학적으로, 형식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형식 논리학적에서는 틀린 것이 없지만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 뭐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비형식적 오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 강 정도를 볼 텐데요. 한 강은 앞에 있는 이론들을 위주로 보고요. 또 한 강은 나머지 이제 문제풀이들을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보면 거기에 처음에 스텝 1에서 핵심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네요. 첫 번째 추론해서 연역 추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연역 추론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귀납 추론이 있고 유비 추론도 있어요. 그래서 연역하고 귀납을 이제 구분하는 기준을 생각해 보면, 연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규칙으로부터 구체적인 결과에 대한 것을 이끌어내는 것을 연역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귀납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사실들로부터 일반적인 법칙을 도출해내는 것을 귀납이라고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래요. 연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칙들이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우리가 참인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토대로 해서 그럼 이번 사례에다 집어넣으면 이것은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죽는다는 거 우리는 알죠. 사람은 죽는다.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이건 다 우리가 아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는 두 가지를 가지고, 그럼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 죽겠지, 결국은. 이런 식으로 어떤 구체적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연역이고요. 귀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일반적이라고 결론이 나와야 되는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구체적인 어떤 사항들을 좀 모아봤더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구나라고 한번 추론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백조는 흰색이다. 영국에도 백조가 흰색이다. 호주도 봤더니 백조가 흰색이다. 그러면 따라서 이 백조라는 것은 흰색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연역이라는 것은 이 느낌으로 봤을 때 어떠냐면, 이미 정해져 있는 어떤 법칙으로부터 뭔가 하나가 도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갖고 있는 정보를 재배치하는 것이 지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거기에 지나지 않죠. 따라서 더 많은 정보를 이끌어내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냥 그 정보를 추론해가지고 재배치해서 또 다른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재조합인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결론은 어떤 이제 성질을 갖게 되냐면, 여기에서 알고 있는 정보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그 추론의 범위는 좁아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장점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결론은 무조건 진실일 수밖에 없어요. 100% 완전히, 그죠? 완전히 무조건, 그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만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무조건 진실일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게 이제 특이합니다. 근데 귀납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필연성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귀납은요, 한국의 백조, 영국의 백조, 호주의 백조 3개만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백조를 다 판단하고 있죠. 그래서 장점으로 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정보는 개연성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성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능성은 그냥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지만, 개연성은 좀 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좀 편해요. 그게. 그래서 연역과 귀납이 이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역으로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연역 논증이라 하면 이렇게 결론이 필연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연역 논증이다. 연역적인 방법이다. 그 다음에 결론이 이렇게 개연성만 나오는 경우라면 이건 귀납적인 방법이다라고 역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일반적으로 연역과 귀납이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 근데 연역 같은 경우에는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게, 거기 보니까 연역 추론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1 직접 추론이 있고 동그라미 2 간접 추론이 있어요. 이건 차이는 뭐냐면요, 직접 추론은,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는요 간접 추론이에요. 왜냐하면 직접 추론은 하나의 전제로부터 하나의 결론이 나오는 거, 이게 직접 추론이에요. 간접 추론은요, 둘 이상의 전제로부터
하나의 결론이 나오는 거. 이게 간접 추론이에요. 얘는 지금 전제가 두 개잖아요. 사람이 죽는다는 전제 하나와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라는 전제 하나. 이렇게. 그죠? 이거는 그래서 간접 추론이에요. 그럼 직접 추론인 경우가 뭐가 있느냐? 하나의 전제로부터 바로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뭐가 있냐?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대우예요. 뭐냐면 이것은 이제 조건명제에서 나오는 건데요. 거기 이제 보시죠. 조건명제 보면 직접 추론해 보면 거기에 직접 추론해 보면 하나의 전제로부터 새로운 결론을 이끌어내는 추론이다. 대우명제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대우라는 것은 조건명제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조건명제에서 어떤 기본명제 P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을 때 이게 이제 조건명제죠. 앞에 있는 건 조건, 뒤에 있는 건 결과. 아니면 이제 정확히 말하면 앞에 있는 걸 전건, 뒤에 있는 걸 후건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런 결론, 이런 전제로부터,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명제로부터 또 다른 명제를 이끌어내는 방법인데 대우라는 것은 이것에 뭐 부정한 것이 서로 앞뒤에 이제 순서가 바뀌어 있는 이런 거를 대우라고 합니다. 이건 좀 이따 자세하게 보겠어요. 이렇게 되고요. 간접 추론의 대표적인 예는 이런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3단 논법이에요. 3단 논법이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3단 논법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3단 논법도 여기에 들어가는 이게 3단 논법의 첫 번째 전제, 두 번째 전제로부터 결론이 나오는 게 이게 3단 논법의 형태인데 여기 들어가는 이 전제에 들어가는 명제의 내용에 따라서 이게 이런 식으로 이건 정원 명제라고 하는데 정원 명제처럼 딱 뭔가 단정적으로 말하는 명제가 들어갔다? 이러면 정원 3단 논법.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선택하는 말, 뭐 한국에 있거나 미국에 있다 이런 식의 선택하는 말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건 선원 3단 논법. 그 다음에 어떤 가정하는 말, 그러니까 조건명제랑 같은 말이 되는데 그런 가원명제라고 하거든요. 조건명제, 가원명제 같은 말인데요. 이렇게 가정하는 말이 여기에 들어갔다. 그럼 우리는 이걸 가원 3단 논법이라고 불러요. 이 3단 논법 종류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쨌든 3단 논법은 둘 이상의 전제로부터 결론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간접 추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요 대우라는 거, 요거를 이제 좀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죠. 거기에 밑에 나와 있는 그 그림입니다.